광주광역시의회의 의장으로서 의회 혁신과 균형 있는 의정 활동을 이끌어온 1년, 과연 어떤 고민과 변화가 있었을까요?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빨리 갔다는 건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걸까요? 일이 천천히 가는 게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걸까요? 일단은 9대 후반기 의회 의장 되신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예, 저는 네. 좀 빨리 갔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어떠세요, 의장님은? 돌이켜보니까 지난 제가 7월 11일 날 취임을 했거든요. 좀 굉장히 빠르게 간 것 같습니다. 네, 일을 많이 하셨던 거죠. 네, 그게. 일들도 많았고요. 네, 취임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장석에만 앉아있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과 약속을 하셨는데 앉아 계신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까? 약속은 잘 지키셨는지요? 네. 오히려 제가 시민들로부터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처음 취임했었을 때 정말 의장석에만 앉아있는 의장은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일을 했었고, 또 행사장만 쫓아다니는 의장은 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좀 제대로 평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우리 변화시키는 민생 최우선 의정에 이렇게 방점을 두고 있고, 또 이번에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생활 밀착형 이런 의정활동에, 그리고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 속으로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답을 찾아서 또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씩 스며들어요. 네, 보통 이제 못며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신수정 의장이시니까 정며든다라고 이게 예전에는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깜깜이었었거든요. 네. 시민들도 그다지 관심도 없었었고 의회에서도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셨는데 언젠가부턴가 이게 우리 사람과 좀 밀접해지면서 이번에도 계속 텔레비전에 나오던데요. 오전에. 보셨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일을 하는 것들이 시민들과 함께 가는 것 같은데 9대 후반기 광주시 의회에 의미 있었던 성과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가장 이렇게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이 이제 지난해 저희가 비상계엄이 떨어지고 또 탄핵이 있었고 또 조기 대선, 또 거기다가 또 우리 제주항공 참사라든지 네. 이번에 저 폭우까지 해서 정말 시민들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그 우리 광주 시민혁명군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맨 아스팔트 바닥에서 함께 우리 의원들이 했었고요. 더더군다나 그 탄핵과 관련돼서 그리고 그 17개 특광역시 의회 중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대형 현수막을 청사에다 걸었죠.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해서 탄핵되는 그날까지 저희들도 함께 우리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크게 이렇게 와닿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그 제주항공 참사가 있었을 때 재빠르게 저희가 수습 지원단을 의원님들 중심으로 꾸렸어요. 그래서 네. 실제 같이 그 공항에 가서 그들이 필요로 한 게 뭔지를 봤더니 가장 요구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곳이 없었었어요. 왜냐하면 네. 많은 인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여러 군데 수소문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지원해 주셨던 분이 이런 좋은 뜻을 하는데 뭐 자기들도 참여하겠다 해서 진짜 그 무상으로 무료로 대여해 줬던 그런 기억도 나고 또 배식했던 부분들, 또 합동 조문 저희가 상주로서도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이 기억나고 또 세 번째로 저는 조금 실력 있는 의회를 좀 표방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의회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셔서 의회에서 가장 권위 있게 받고 싶은 상 중에 하나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우수 사례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6년차, 올해까지 하면 이제 7년차가 되겠는데요. 6년 연속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저희가 대상 또는 최우수상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네, 또 그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있는 상도 2004년도에 만들어진 상인데 벌써 이제 19회차
놓치지 않고 한 2번 정도 놓쳤죠.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저는 좀 이렇게 눈여겨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조례가 얼마나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시민들이 그런 기대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있어서 우리 광주광역시의회가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과 항상 곁에서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실력의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좀 더 노력을 했다. 이 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년간 열심히 시민과 함께 한 것이 얘기로 하니까 몇 분밖에 안 돼요.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도 그냥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 어떤 과정들이 거쳐집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상한 조례만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이미란 의원님께서 365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네. 그것도 생활 속에서 그 의원님이 이제 병원을 찾았는데 아이들이 동동동 그 학부형들이 아이를 어떻게 휴일이라든지 밤낮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다쳤을 맞아요. 때는. 근데 어떻게 진료를 할 곳이 없어서 발 동동동 구르는 것을 보셨대요. 밤에. 네. 그래서 이건 조례가 필요하겠고 이건 제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전국에서 이제 최초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이걸 또 시하고 함께 해서 운영을 하게끔. 네. 그래서 광주에서 그걸 실질적으로 1년 365일 쉬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서 마음껏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그걸 제도화했고 이제 운영이 좀 잘 되고 있어서 이게 전국 사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예,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라는 게 그냥 규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참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이제 지방의회에서는 이제 조례가 이제 법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건 그 지역에 있는 시구의원님들이 밀접하게 이렇게 생활 주민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뭐가 필요한지 이걸 이제 몸소 느끼면서 이걸 정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와닿는 거라고 보죠. 예, 광주광역시도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민선 네네. 8기인데요. 최근에 제334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광주시정 전반을 점검을 했는데 이거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평가는 늘 좀 어렵죠. 어려운데요. 네. 의회는 그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점검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보완도 하고 비판하고 또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지점에서 이제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 광주시정은 이렇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많이 이렇게 만들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우려하고 계신 부분이 어떤 점입니까? 이제 시정 질문을 이번 통해서도 좀 보여주셨을 건데, 네. 민선 8기 우리 이제 광주시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평가를 하자면 공은 공대로 또 과는 과대로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민심은 광주시정에 대해서 매우 좀 실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아니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네, 언론을 네. 보든지 그렇게 하고요.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저는 현재 광주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3G 실정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3G 실정이요? 네. 3G 실정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지방채. 네. 예, 시정 질문에서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광주시 채무 그 규모가 2조 원을 넘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서 그 채무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시민 1인당 140만 원 이상의 빚을 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고 있다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4인 가족으로 치자면은 이제 560만 원 네. 되겠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의회가 우리 광주시의 원칙 없는 그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고 또 이번 추경에서도 광주시가 바로 그 증액 예산의 65%가 지방채 발행으로 좀 최후 편성이 됐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3G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지하철 2호선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지하철 2호선은 정말 통째적 난국이죠. 광주시 전체가 지금 공사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한 지금
8년 됐나요? 맞아요. 예. 네, 어디를 네, 가나. 네. 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이제 교통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하철 관련된 민원도 가장 많고 도로도 패여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뭐 집안에 뭐 균열도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민들 운전자분들의 이제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부분이 가장 저는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2025년 이제 6월까지 이제 올 6월까지 완료를 하겠다. 근데 이것도 한 6차례 이상 이제 번복이 됐었던 거죠. 네. 근데 어제 이제 시장님께서 공청회를 통해서 올해 12월 22일까지 반드시 완공하겠다. 도로와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발언을 하셔서 저는 좀 걱정도 좀 되고 우려도 되고 물론 그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빨리 완공을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도로 부분 네. 관련돼서 근데 이제 이게 자칫 그 공사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또 부실 공사가 될까도 그렇죠. 우려되죠. 그렇죠. 부실 공사라든지 또 안전과 관련돼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의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지하수 예. 발암물질 관련돼서 지금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걸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광주에서보다도 오히려 발암물질 방치 문제인데요. 하남산단 일대에 지금 우리가 500배 이상이 되는 그 이제 발암물질이 좀 이렇게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이제 시가 벌써 알고 있는지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저 조치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이제 서로 이제 광산구하고 책임 떠넘기식인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제 시민들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평가를 하려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평가도 평가고 건강과 너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책이 또 중요하겠죠.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대책이라든지 공개 사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향후의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그런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저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좀 들어요. 의회에서 면밀히 지금 살펴보고 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안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형 폐기물 원료인 SRF 제조시설 운영비를 넣고 광주시와 운영사가 2천억 원대 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분쟁의 핵심은 뭡니까? 그 핵심은요. 이제 쉽게 보면 광주광역시하고 SRF 그 생산시설 운영사가 이제 청정 빗고을이거든요. 청정 빗고을과 포스코 ENC가 이제 장기간 지금 현재 가동 중단이 되면서 발생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운영 조건에 대한 이제 변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쉬었다 보니까 운영비가 그동안에 이제 증가를 했을 거고, 근데 그 부분이 한 2,100억대 정도 네. 되는데 이 2,100억 원의 그 증액분을 그 책임을 둘러싸고 현재 좀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광주시는 협약상 인정이 안 되는 사유다 이 부분은 그렇기 네. 때문에 운영비 증액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부당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버스 운영사 측에서는 가동 중단했고 또 가동 시간이 확대되고 또 폐기물이 또 줄어들면서 감소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좀 증액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팽팽히 맞서고 있죠. 근데 광주시는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런 입장인데 의회에서는 이 사안을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광주시가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단 한 번의 판단으로 사건을 좀 종결하려고 하는 이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저는 크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자칫 이게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점이라고 보고요. 또 이번 사안은 단순히 행정 절차상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네. 그 잘못된 행정 판단 하나에 따라서 수천억 대의 시민들의 그 재정이 그대로 부담이 되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남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 좀 되죠.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좀 충분하게 좀 검토를 좀 통해서요. 우리 중재 대응 전략이라든지 중재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전략도 좀 짜고 또 방안도 마련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광주시의 또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시 민선 8개 공약이었습니다. Y 프로젝트 사업. 여기에 대한 공방도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은 뭡니까 여기서는요?
이거 이제 Y 프로젝트는 민사 8기 우리 광주시가 미래 우리 관광 산업과 관련돼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핵심 공약이에요. 핵심 네. 공약이자 프로젝트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물론 비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을 수는 있는데 그 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설계 공모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좀 문제성이 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정당성이라든지 시민 공감대가 충분히 더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의회에서는 지금 국제 그 설계 공모 당선작이 보면은 연면적 기준을 초과했고 또 하천 구역 내에 바로 주차장을 이제 배치하는 것이 이제 설계 지침 위반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네. 시는 이게 그닥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부분도 그래서 지금 뭐 소송이라기보다도 아무튼 그러고 있고 또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자 그 선정 과정에서도 네. 시가 그 공모 지침을 이제 위반한 특정 업체에다가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이 있는 만큼 아마 저는 이 수사상을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늘 그 설계 공모에 관련돼서 여러 차례 이제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저도 이렇게 얘기했었던 뭐 비엔날레 전시관이라든지 네. 예, 또 상설 우리 어디죠? 야외 공연장 사직공원 상술 공연장. 그렇죠. 예,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비엔날레 제2전시관도 마찬가지인 거고 예. 국제 설계 공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으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좀 잘 들여다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2전시관도 그렇고요.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사업 과정에서의 광주시 설계 공모 문제점도 신수정 의장께서 지적을 한 적이 있으셔서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광급공세가 이제 불투명하고 또 불공정한 그런 설계 공모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건설업체 간의 뭐 이런 유착 비리 그런 가능성도 네. 저는 높게 의혹 있게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 부실한 건축 시공도 같이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알다시피 고스란히 뭐 시민들한테 또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늘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굉장히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해서 재발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설계 공모에 있었을 때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듣고 또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제대로 좀 지켜서 절차대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계속 지적하는데 네네. 광주시의 입장은 뭡니까? 광주시의 입장은 늘 하는 것처럼 규정대로 하고 있고 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국제 공모라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시간도 네.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규정대로 뭐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냥 평이한 대답을 하고 있군요. 네네네. 뭐 그렇지만 늘 이렇게 바꿔보겠다는 얘기는 없고. 늘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의장님의 임기도 1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 방향, 뭐 의정 목표 내지는 지금까지 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올해 첫 임시회 개회사에서 삼민의회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또 민생 그리고 시민 일상 회복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의장석에서 한번 약속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민생 최우선 의정 활동을 좀 방점을 좀 뒀다라고 보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께서 지방의회를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에 그리고 효능감을 좀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아주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한다든지 또 현장 중심의 혁신적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광주광역시의회가 정말 눈에 띄게 잘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하고 나서 제 머릿속에 남는 건 현장
시민 네. 중심의 의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